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충성도 높은 고객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테슬라가 6%나 급락을 했는데요. 8대일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3대 지수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간 2주간 쉼없이 오른 미국 주식이라 할 수 있겠어요. 나스닥도 크게 올랐었는데요. 오늘 좀 쉬어가는 하루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스닥이 1.96%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11,393까지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200일선 저항에 맞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11,230선 그 박스권의 상단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2월 1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요.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그 우려감이 오늘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유가라든지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에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또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77.89까지 내려왔는데 북반구에 지금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유가가 상승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직도 기술주의 강세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오늘은 나스닥과 반도체 관련주들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0.2%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리 인상 수준은 낮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장은 좀 더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수준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 마당에 연준장의 연설 역시 뭐 비둘기파적으로 나가면 너무 시장이 한 번에 급상승하면서 들끓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매파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파월 의장 입에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다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우려감에 따라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기술주들의 하락이 오늘 심했습니다. 그간 너무 쉼없이 달려와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하락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유가도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도 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안 좋으면 경기에 둔감한 주식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헬스케어랑 경기 방어주들은 오늘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나스닥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도 강세의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제시해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선 모양이고요. 아직까지도 121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여기 위에 자 이렇게 200일선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0일선 저항을 맞고 좀 하락했다 1.96%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는 충분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은 98.1%로서 25bp 즉 베이비 스텝 확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크게 둔화되는 반면에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늘 좀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역시 한 170에서 180불대 저항에 닿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크게 그릴 수 있었는데요. 그 하락 추세선의 하단에 닿으면서 지금 어느 정도 오늘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 기운이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한 이유는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상 싸기 때문이에요. 현재 테슬라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실적 가치를 빨간색 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주가는 이 기업 가치 대비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어느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주가 한 166불, 167불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예상되는 2023년 포워드 EPS는 4.34불 정도가 돼요. 자, 이거는 월가의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누면 PER 지수가 나오죠. 지금 38.5배입니다. 올해 최저가라고 할 수 있겠죠. 1월 6일에 찍었던 100일불로 계산해보면 PER 지수가 23.3배인데 뭐 그간에 한 15배 정도 크게 오르긴 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역사적 PER 지수로 봤을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뭐 40배, 38.5배 좀 낮은 수준이에요. 자,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이렇게 한 60% 급락을 보여주었었는데 아직도 그때보다도 좀 더 낮은 밸류에이션 PER 지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매수로 대응할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아직도 굳건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크게 성장할 그런 기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불경기 상황이죠. 올해도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수록 단골 손님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S&P 글로벌 S&P 500 지수로도 유명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자, S&P 글로벌은 그 산하의 리서치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S&P 글로벌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현재 신규 고객을 가장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그 신규 고객들이 떠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고객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고객 충성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슈퍼 로열리스트, 그러니까 슈퍼 충성도를 갖고 있는 고객이죠. 그 로열리스트, 충성도가 있는 고객이고, 나머지는 이제 유목 및 노마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성도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슈퍼 충성 고객은요,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고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동일 브랜드를 구매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 고객이라는 거죠. 자, S&P 글로벌에 따르면 테슬라 소유자의 83%는요, 유목민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자, 테슬라가 워낙 젊은 회사, 짧은 역사를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슬라 소유자들은 자, 처음으로 구매한 고객이라는 거죠. 재구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83%는 첫 번째로 구매한 소유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요, 원앤던 레이팅이 가장 낮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테슬라의 원앤던 레이트는 3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한번 사면요, 60% 이상의 고객은 다시 테슬라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테슬라 고객의 한 39%, 그러니까 테슬라를 한 번 샀던 고객의 39%만이 테슬라를 떠난다는 거고요. 자동차사는 평균으로 보면 58%가 원앤던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 60%, 그러니까 100명 중에 58명, 한 60명 정도는 다른 브랜드로 이동하는 반면에 테슬라는 그게 한 39명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그래프로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자,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충성도도 높고요. 새 차를 구매하는 비율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 세로막대로 올라갈수록 신차 구매율이 높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현재 뭐 80% 이상의 고객이 처음으로 테슬라에 입성한 고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 유입이 많다는 거예요. 신규 고객 유입이 많은 브랜드로는 테슬라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2등이 Jeep, 그 다음에 3등이 한 스바루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현대랑 기아도 좋은 지금 분면에 속해 있습니다. 신규 고객 유입이 많다는 거죠. BMW도 여기에 속해 있네요. 산업의 평균은 한 53% 정도가 되는데, 테슬라는 신규 구매율이 80%가 넘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쪽 가로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한번 사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야, 다찌라는 브랜드는요, 신규 구매율이 좀 높은 반면에 한번 사면은 거의 80% 이상의 고객이 더 이상 안 산다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로는 아우디를 꼽을 수 있겠는데, 아우디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고객의 아우디 고객의 70%는 더 이상 재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램도 있고 마츠다도 있고 아큐라도 있는데요. 대부분 일본이나 한국 브랜드들의 재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재구매율이 높다는 거예요. 고객 이탈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스바루, 현대, 토요타, 포드 같은 업체들이 재구매율이 높고 이탈률이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F150이라는 불세출의 수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워낙 충성도가 높은 픽업 트럭 미국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 재구매율이 50%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제일 좋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객들의 신차 구매도 높고 재구매율도 낮다. 고객 이탈률이 39%밖에 안 된다. 고객 이탈률의 평균이 58%예요. 58%. 100명 중에 58명은 원래 떠나가는데 테슬라는 39명밖에 안 떠나간다. 61%는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무적인 이런 통계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요,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올해까지도 일단은 성장을 위한 준비 단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1월 달에 기가 네바다 공장의 확장을 발표했죠. 자, 그러면서 세미트럭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680 생도 4680 배터리도 연간 한 150만 대의 모델 3,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가 네바다 공장이 확장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첫 삽을 떴으니까 이 공장이
뭐 완공이 되는 데는 확장이 완공이 되는 데는 뭐 1년에서 2년 이상은 걸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내년이 본격적으로 뭐든지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뭐 첫 번째로는 역시 4680 배터리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4680 배터리가 있어야지 사이버 트럭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요. 세미 트럭도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테슬라의 파워트레인과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앤드류 바글리오에 따르면요. 현재 기가 텍사스가 4680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기가 텍사스에는 4개의 4680 배터리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미 셀을 생산하고 있어요. 현재 주당 1,000대분 4680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머지 3개는 아직까지 설치 및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올해 마감이 될 거예요. 마무리가 돼서 아마 올해 말부터는 이 4개의 4680 배터리 생산 라인이 모두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당 1000대 정도 모델 Y, 모델 3 10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의 4680 배터리가 나오고 있는데 4대가 이제 모두 들어가게 되면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주당 이제 4000대 생산 분량이 될 거고요. 1년은 52주니까 4000대에다가 52주로 곱하게 되면 연간 20만 8000대의 모델 Y, 모델 3를 생산할 수 있는 4680 배터리가 이제 생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램프업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년이 본격적으로 정말 테슬라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어닝콜에서도 테슬라 CFO인 제크가 아직까지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의 4680 배터리 셀 생산 라인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워낙 뭐 현금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어느 정도 생산 효율성을 달성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4680 배터리 셀 생산과 함께 기가 텍사스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겠죠. 자,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기가 텍사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요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한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자,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바디인 화이트 그러니까 차체 조립 공정에서만 이렇게 사람을 뽑았었는데요. 지금은요 뭐 스탬핑이라든지 드라이브 유닛이라든지 배터리 팩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한 부품들이죠. 부품 생산 라인을 위해서라도 지금 직원 고용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사이버 트럭 생산이 임박했다. 4680 배터리 셀 생산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크게 진행될 거니까 내년이 정말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나스닥 200일선 저항과 함께 FOMC에서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자, 이것도 중요한 소중한 재료였죠. 그간의 상승을 이끈 나스닥 상승을 이끈 재료였습니다. 근데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재료가 소멸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주 쉬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파월의 얼굴을 보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FOMC 프리뷰를 잠깐 해보자면 파월이 헬로우라고 인사를 하면 일단 마이너스 2% 정도 나스닥 지수가 또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간 많이 반등을 했었고 자, 우려감이 작용을 하는 거죠.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건지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증시가 초반에 하락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bp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파월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인플레는 잡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아직 탄탄하다. 라고 하면서 페드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자, 더 열심히 일한다는 말은 매파적인 발언이죠. 금리를 더 높게 더 길게 유지할 수도 있다 라는 듯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QT 양적 긴축까지 뭐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불안한 증시 모습이 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불안할수록 구조적 성장주에 장기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전기차 기업의 성장률을 보면 뭐 BYD는 200%, 테슬라는 40%, 뭐 다양한 그룹의 기업들이요 뭐 200%, 100% 상승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테슬라. 자, 배터리 EV만 보면 아직도 테슬라가 1등입니다.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합쳤을 때 이 파란색까지 막대를 합치면 BYD가 플러그인 차량 친환경차 판매량은 1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친환경차는 배터리 EV라고 할 수 있겠죠.
BEV 판매는 테슬라가 아직도 1등이다. 여기 보시면 폭스바겐이 뭐 3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GM이 4등인데 GM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홍광민이라고 우리나라도 뭐 500만 원 정도의 저가형 차량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 수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대그룹은 여기에 있으면 현대도 그래도 전기차 판매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구조적 성장이 이어가고 있고 내년엔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작년 한 해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1월 달을 통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요. 뭐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이 뭐 5천만 원에서 많으면 1억 정도를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리듬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MDD값 75%까지 기록하면서 크게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깊은 하락이 예상됐을 때는 이렇게 끊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의 최근 한 1년 6개월간의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시점에 한번 끊고요.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매매의 리듬을 가져갈 수 있다면 충분히 더욱더 안정감 있는 투자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런 차원에서 저는 아트론TV 멤버십 회원님들께 매매 급소 알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단기간 뭐 급등할 만한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 급소 알람을 드려서 지속해서 테슬라 투자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급락세가 예상되는 매도 급소 자리에는 매도 급소 알람을 드려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코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는 1월 1주차부터 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회원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요,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가입 버튼 누르셔서 멤버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